근데 문제는 계속 꼬이다 보면 얘가 그 힘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누적되는 게 어느 순간 실타래가 풀리듯 턱 풀리면서 바깥으로 물질이나 자기장들을 뿜어냅니다. 그게 이제 흑점 폭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폭발 규모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폭탄 수천만 네. 개가 한 번에 터지는 정도의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네, 동시에 터지는. 그 흑점 폭발을 하는 경우는 그냥 물질이 날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 날아온 애들이 극지방에 있는 공기랑 부딪히면 네. 오로라가 만들어져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오로라. 올해랑 내년에는 가장 이제 그 오로라가 밝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쪽으로 여행 계획 있으시다 하면은 올해나 내년 추천드립니다. 와, 여러분 지금 북유럽 여행 지금 비행기 티켓을 네.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편이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요즘 것보다 더 요즘 것의 맹활약으로 제가 잠시 실직의 위기를 겪었지만요. 2024년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요즘 과학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최신 과학 뉴스를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댓글 퀴즈 이벤트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 상세 내용에 자세한 사항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에서 소개해 드릴 2024년의 첫 번째 과학 뉴스는요. 올해와 내년 중 태양 극대기의 절정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과학의 2024년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요. 제 인생의 첫 태양 흑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국립과천 과학관 천문우주팀 한명희 부팀장님입니다. 부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팀장님을 네. 정말 오랜만에 모시게 되었는데 태양 극대기의 절정이 예상된다라는 과학 뉴스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태양 극대기가 아마도 태양이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건가 뭐 그런 용어일 거란 예상은 드는데 네네. 태양 극대기가 어떤 건지 첫 번째 좀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 극대기가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를 이제 극대기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그럼 태양 활동이 적을 시기가 있겠죠. 그때는 극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태양 활동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태양 활동을 알게 된 거는 우리 인류가 이제 우주에 나가기 시작한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태양의 코로나나 아니면 태양풍이나 이런 그걸 직접 측정하기 시작한 때부터인데,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홍염이나 아니면은 플레어 또는 이제 코로나 또 복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증가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직접 이제 우주에 나가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거를 측정하던 게 따로 있어요. 그 흑점 보셨다고 하셨죠? 네네. 그 흑점이 그때, 이제 그 태양 활동을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1755년 이후로 계속 태양 표면에 있는 흑점을 관측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그 흑점의 개수가 희한하게 11년마다 적어졌다 많아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55년이면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인류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기 시작한 게 갈릴레오 이후부터니까. 그래서 그 망원경으로 봐야 흑점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년 주기로 많았다 적어졌다를 반복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의 흑점이 많아질 시기에 그 태양의 다른 활동들도 활발하게 지더라. 그리고 흑점의 개수가 적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좀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태양 활동을 이제 흑점을 가지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흑점이 제일 많을 때를 극대기, 가장 적을 때를 극소기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그 11년 주기로 하는 거를 태양 주기라고 이름을 짓고 네네. 지금까지 이제 몇 번 됐는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1755년 이후로 지금까지 24번, 올해가 이제 25번째 네. 이제 주기가 다시 돌아왔고요. 요 주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게 가장 많은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이에 가장 흑점이 많은 극대기가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양 극대기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흑점 폭발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코로나도 평상시보다 바깥쪽으로 많이 퍼져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지구에 날아오는 태양 입자들, 고에너지 입자들이나 아니면 X선이나 전파들 그런 것들도 다량의
그 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태양 자체에서는 우리가 우리 지구 북극에 남극이 있잖아요. 근데 극대기 시기에는 그 태양 같은 경우는 극이 이제 바뀌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오. 현상들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흑점도 많은 흑점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흑점 폭발 말고도 다양한 태양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에 나사에서 촬영한 태양에 화면이 번쩍할 정도로 굉장히 큰 흑점 폭발이 있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 곳곳에서 통신 장애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 이런 뉴스를 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태양의 흑점 폭발이 지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 어떻게 흑점 폭발이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흑점 폭발 설명하기 전에 흑점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제가 안 네. 여쭤봤네요. 네. 네, 흑점 같은 경우는 태양 자기장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열들이 전달이 안 돼서 생기는 온도도 낮고 그다음에 어두운 지역들을 말해요. 근데 이제 흑점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전에 태양 극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네네. 근데 이제 태양도 우리 지구처럼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태양 표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죠. 우리 지구도 이제 딱딱한 땅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네. 그래서 지구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꼬일 일이 없어요. 근데 태양 표면은 기체로 돼 있다 보니까 플라즈마 상태다 보니까 적도 지방은 빠르게 움직이고 극지방은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이 있던 게 꼬이게 되는 거죠.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음. 실타래를 이렇게 세로로 막 해놨는데 극을 잡고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어우. 막 비트면은 가운데가 막 꼬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타래가 여러 개 있다가 막 꼬이면 뭐 튀어나온 애들이 있겠죠. 갑자기 이게 튀어나온 애들. 네네. 그런 애들이 있는 곳이 흑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튀어나오는 돼요. 곳이 흑점이 생기는 네, 곳. 꼬여서 네. 생겨서 그 흑점인데, 근데 문제는 계속 꼬이다 보면 얘가 그 힘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누적되는 게 어느 순간 실타래가 풀리듯 펑 풀리면서 바깥으로 물질이나 자기장들을 뿜어냅니다. 그게 이제 흑점 폭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폭발한 물질들이 지구 방향으로 날아오는 건데, 네네. 근데 이 폭발 규모가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폭탄 수천만 네. 개가 한 번에 터지는 정도의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네, 동시에 그 터지는 정도의 이제 오. 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이제 우주 공간을 넘어서 우리 지구에 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구가 보호막이 있죠, 마찬가지로. 네네. 자기장이란 보호막. 음. 근데 이 자기장이란 보호막을 그런 입자나 자기장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충돌한 입자들이나 자기장들이 우리 지구 대기에 반응하거나 이 자기장들을 교란시키게 되는 거죠. 네네. 쉽게 생각하면은 EMP 폭탄. EMP. 를 이제 우주 규모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지구보다 비슷한 크기나 거대한 EMP 폭탄이 터져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구가 직접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죠. EMP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부팀장님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해보신 적 많이 있나요? 하죠. 예. 혹시 그러면 그 사이언스 베슬이 그쵸. 이 EMP를 쓰잖아요. 하면은 이게 벗겨내잖아요. 네. 쉴드를 벗겨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에 있는 자기장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어느 정도는 사실 고증이 좀 돼 있는 거네요. 뭐 그렇게 EMP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EMP 폭탄이 터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그렇게 터지더라도 인류는 잘 상관이 없었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터져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은 뭐 오로라 현상. 네. 오로라가 좀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고위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위도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위도에 속해요. 네네. 오로라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측할 수 있을 정도 되던가 음. 이런 현상들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전기 문명이잖아요. 그쵸. 전기를 어디선가 다 쓰이고요. 우리 문명을 지탱하는 게 전기인데 부딪히게 되면 전기가 이제 지상의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통신하거나 누구나 지금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근데 이 통신 장애 때문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요즘 타시죠. 제가 사실 안 탄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네. 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멀리 갈 때 네. 가장 짧게 갈 거는 이제 북극을 지나서 가는 북반구에서는 그쵸. 네. 북극을 지나서 가는 북극 항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현상이 이제 활발하게 지면 거기에 방사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피폭되는 위험. 그래서 그 북극 항로를
우회해서 다른 어. 항로로 가게 되죠, 좀 더. 아,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이제 태양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방사선 물질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예, 쏟아지게 되니까 네네. 그걸 좀 우회해서 다른 항로로 가거나 음. 게다가 또 요즘은 이제 뭐 우주 개발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주 네네. 정거장도 있고 뭐 네네. 요즘은 아르테미스나 이런 것 때문에 달에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폭발이 돼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방호막이나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는 아, 거죠. 차폐막 같은 거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주선을 발사를 그쵸, 해야겠네요. 그쵸. 태양 활동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주에 관련된 그걸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와 내년 중에 태양 극대기가 되면서 흑점 폭발 횟수도 많아질 거고 네. 통신 장애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 일기예보 같은 것도 좀 들어서 기상을 네, 미리 맞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날씨 예보는 뭐 TV에서도 보긴 하지만 스마트폰에서도 열어보면은 이제 거기에 오늘 날씨 어떤지 내일 날씨 쭉 예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인 예보는 이제 날씨 관련된 거지만 뭐 지진이나 태풍 뭐 이런 거 오면 재난 문자로도 우리 일상생활 알려줘요. 네네. 근데 그 태양 그 활동 때문에 생기는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재난 문자 이거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러한 예보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보를 하게 되는데 그 우주에서 일어난 날씨다 해서 스페이스 웨더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전파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스페이스 웨더인데 우주 날씨라고 직역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주 전파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그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그 우주전파센터라고 따로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직접 태양 관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예보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난이 좀 심각하게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은 네네. 뭐 그 우주전파를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를 나눠서 네네. 또 경보를 체계를 갖추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냐? 받아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따로 우주센터 그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네. 아래쪽에 그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국민 누구나 가서 신청하시면 문자로 옵니다. 저도 아. 따로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아까 네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네네. 가장 심한 단계가 그러면은 뭐죠? 경보인가요? 심각. 심각. 네, 혹시 심각이고. 심각 단계의 문자가 온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문자 오는 게 저희가 이제 경보 발생하는 거는 이제 그 네 단계는 이제 문서나 이제 공문서 이런 거 가는 거고 네. 문자로 오는 거는 좀 다른 걸로 와요. 어떤 걸로 다른 오는 거죠? 경보로 와요. 음. 그 우리가 이제 기상예보 발효할 때 뭐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뭐 이렇게 주의보 경보 이런 걸로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주 환경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RSG 지수라고 하는데 그 미국 해양 대기청에서 네네. 태양 관측 하다가 이제 요거를 경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그 태양 예보하는 사람들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경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우주 전파 환경에 그 미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네네. 세 가지예요. 네. 하나는 그 전자기파. 네. 그리고 하나는 고에너지 입자, 네. 그다음에 하나는 코로나 질량 방출. 어, 여기 세 가지인데 네. 이 전자기파는 빛이에요. 네.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뭐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X선이나 전파 이런 것들, 그 자외선 이런 것들이 지구에 날아와서 네네. 우리 통신을 교란시키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고에너지 입자가 뭐냐면 질량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방사선. 네, 네네. 방사선 입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있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코로나 질량 방출. 네. 요거는 이제 얘네가 오면은 지구 자기장을 교란시켜서 지자기 네. 폭풍을 일으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전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RSG 지수를 보면은 R이 뭐냐면 라디오 그 블랙아웃. 그래서 이제 전파를 교란시켜서 통신을 이제 한 걸 어렵게 한다.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수가 하나가 R에 관련된 지수고요. 네. 요건 태양 흑점 폭발.
네. 플레어에 관한 거를 예보하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S는 솔라 레디에이션 스톰이라고 해서 그 방사선 있죠. 네. 직접 고에너지 입자들이 오면 네. 그걸 이제 그 지구에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우주에 나가 있는 뭐 통신 그 장비들이나 아니면 이제 우주사들 있잖아요. 우주인들이 네네. 직접 피폭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 직접 이제 예보를 하는 거예요. 네네.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G는 그 지오 마그네틱 스톰 해서 지자기 폭풍이죠. 그래서 지자기 폭풍. 실제로 정전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코로나 질량 방출에 의한 그것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직접적으로 예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전 폭발이 일어났다. 근데 그 폭발 규모가 대충 한 3단계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전리층에 뭔가 교란이 있어서 통신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폭발한 걸 확인하고 R3단계라고 해서 문자가 오죠. 그러면은 흑점 폭발인데 가장 심한 흑점 폭발이다. 그러면은 R5? R5? 그렇죠. R5 이렇게 되는 거죠. R5가 발령이 되는 네, 거군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로 단계로 예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아보시면 뭐 R3 같이 거의 같이 연동이 돼요. 네네. R3 뭐 G 뭐 2 뭐 아니면은 그다음에 S 뭐 3 이런 식으로 예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부팀장님께서 받아보신 문자 중에 네. 가장 심한 단계가 몇 단계였나요? 저는 한 3단계. 3단계? 네, 3단계. 최근에 3단계. 최근에 3단계 정도가 오고요. 네. 많이들 이제 요거를 그냥 일상생활에 보면 저희가 별로 이렇게 위험이 안 되는데 특히나 네네. 저희도 지방은 이렇게 위험이 안 되거든요. 네네. 고위도 지방이 문제인데 왜 받아보냐? 이제 저희가 관측하잖아요. 네. 천문대에서. 그쵸. 그래서 이제 하고 그런 게 있죠. 있으면 홍염이 되는 건 좀 더 보거나 밝아지기 때문에 요거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흑점 폭발을 하는 경우는 걔 물질이 날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 날아온 애들이 극지방에 있는 공기랑 부딪히면 네. 오로라가 만들어져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쵸? 오로라. 그 오로라가 네. 이제 항상 있지만 그렇게 폭발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밝은 오로라, 그 오로라 스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현상들이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 오로라 촬영하시는 분들은 네네. 예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보를 받고 터졌다 그러면은 가자. 그래서 비행기 끊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북유럽 같은데 네. 이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로라 같은 거를 보고 맞아요.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태양 극대기에 여행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극대기에는 밝은 오로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극대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유럽 여행 지금 비행기 티켓을 네.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랑 내년에는 가장 이제 그 오로라가 밝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쪽으로 여행 계획 있으시다 하면은 올해나 내년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주는 한없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또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뿐이지 우주의 날씨 또 그러니까 우주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태양이 있다. 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달을 넘어 화성 그 이상까지도 우주 탐사를 이제 지속하게 될 건데 우주 탐사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우주 전파 환경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자 아까 스페이스 웨더 우주 전파 환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 전파 환경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뿜뿜하는 태양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신 한명희 부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